기재부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내수와 수출, 고용 부진의 삼중고를 겪고 있어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식시장에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악재로 작용할 것이나 우려가 있었는데 시장은 별다른 충격 없이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항공업계가 1분기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역대급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며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내수와 수출, 고용 부진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기재부는 오늘 그린북을 통해 최근 경제 동향을 발표했는데 우리 경제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내수 위축, 고용지표 부진, 수출 감소 폭의 증가 등 실물 경제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경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사태 조기 극복과 고용 충격 대응 등을 위해 3차 추가 경정 예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여전하다고 진단하며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며 투기적 주택 거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차관은 주택은 서민 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만큼 주택이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근절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인구 이동량이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인구 이동량은 작년 대비 58% 수준으로 떨어진 뒤 5월 초 황금 연휴엔 작년의 83%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으로 인한 재확산이 시작되자 이동량은 다시 7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동량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줄어들었고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감소폭이 컸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주와 강원, 부산 등 관광지역, 또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를 중심으로 인구 유입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동차 부품업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완성차 업계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동차 산업연합회의 부품업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차 부품 협력업체의 국내 공장 가동률은 평균 60% 이상 유지되고 있지만 2차 협력업체 가동률은 30% 수준으로 떨어진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감소율은 1차 협력업체가 25에서 50% 수준, 2차 협력업체는 60%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매출액 감소폭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어 부품업계의 매출 감소세는 5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와 연일 계속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압박 등 대외 악재에 글로벌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시장은 큰 조정 없이 비교적 무난하게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0.95% 소폭 하락하며 1927.28의 거래를 마감했고 코스닥은 이번 주에도 상대적인 강세를 이어가며 1.41% 오른 691.9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기관과 외국인이 5,642억 원, 1조 8,332억 원씩 매도했지만 개인이 2조 3,426억 원을 매수하며 시장 하락을 방어했고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624억 원,
1,257억 원씩 팔았지만 개인이 3,972억 원을 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지난 13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화상연설에서 코로나19가 초래한 고통의 정도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지금이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대해 파월 의장은 반대 입장을 밝히며 우리는 마이너스 금리 외에도 다른 좋은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도 깊어졌습니다. 방역 모범 사례로 꼽히는 대한민국과 독일 등이 봉쇄 완화 과정에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점이 증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현지 시간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전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 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히며 무역 분쟁 우려를 키웠습니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만났습니다. 두 총수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과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지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움직임을 보이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던 진단시약 관련주들이 시즌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더욱 크게 움직였습니다. 당초 코로나19 사태로 진단시약 수요가 급증해 1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됐는데 시장 컨센서스를 2.7배나 초과 달성한 시즌의 실적 발표에 2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올라오며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증권업계는 현재 주요 경제지표는 저점을 지났지만 변수가 많이 남아있어 여전히 경계가 필요하다고 전하는 가운데 다음 주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양회에 집중하자고 조언합니다. 양회를 전후해 중국 내부적으로는 내수 총력 부양, 외부적으로는 대미 무역 합의 이행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에 따라 경기 회복을 겨냥한 중국과 한국 정책 민감 수출 자본재 길목 지키기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거리 두기가 한창인 가운데 최근에 축구장에서 야외 시험을 펼치는 모습도 나타났죠. 이른바 코로나 채용으로 마치 과거심을 연상케 해서 국내외 수많은 언론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안산도시공사가 야외 축구장 시험을 최초로 시도해서 채용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공공 디벨로퍼로서 역량을 총집중하며 최초의 타이틀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안산도시공사 양근서 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뭐 축구장부터 여쭤봐야 되는 건데 이건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뵈니까 2년 정도 지금 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수많은 일들을 하셨을 텐데 중점적으로 추진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예, 먼저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중점 추진 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공사 수많은 지방자치단체 이제 공기업들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아마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제 경기도에 지금 31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에서 각각 공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보면 SH공사, 국가 정부로 보면은 이제 LH공사가 대표적이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공공개발 사업을 주도해서 공급하는 역할하고요. 그러니까 주택이랄지 또는 이제 기업에 필요한 공장 용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산업단지 조성 정책이랄지 이런 걸 대표적으로 하고요. 또 나머지는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각종 공공시설물을 위탁 관리 운영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보면 되죠. 서로 이제 상이한 성격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90력이 센 쪽으로 어떻게 보면 조직 문화나 경영이 편중이 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간판은 공사지만은 디벨로퍼 성격보다는 이제 시설 관리공단 이제 문화가 강한 거죠. 사업 비중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임한 이후에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것이 이걸 역전시켜야 된다. 우리는 이제 공사의 간판을 이제 가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공주택도 공급하고 산업단지도 조성해서 분양하는 이런 각종 개발 사업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주로 이제 그쪽 그 사업들을 많이 드라이브 거는 역할들을 중심적으로 해왔습니다. 사장님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청자 여러분께도 조금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쪽으로 너무 많이 되셔가지고 네, 네. 이쪽에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많이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요. 체질 개선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뭐 체질 개선뿐만 아니라 기존의 틀을 깨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좀 진행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네.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소개를 들어볼까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개발 사업의 비중들을 대폭 늘려가고 있는데요. 예. 저희 이제 안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취임할 당시에 대체로 이제 비슷한데요. 다른 공사도 약 8대 2 정도로 시설 관리 사업이 8이라면은 예. 개발 사업 비중이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역전시켜야 되는데 개발 사업 비중을 많이 늘려서 지금은 이제 대략 한 7대 3 정도로 오히려 예. 더 역전을 시켜놨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개발 사업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민간 기업이 아니고 이제 공사잖아요. 공기업, 예. 공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성을 추구를 하면서 뭔가 민간에도 확산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이제 모델들을 저희가 가져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8곡 일반 산업단지라고 해서요. 예, 8곡이요. 예, 일반 기업들한테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현재 지금 뭐 100% 분양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단순히 이 공장 부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 이제 정부의 이제 정책 방향도 그렇고 네. 현재의 트렌드가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급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산단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100% 다 충족은 못 시키지만은 거기에 입주하는 공장의 지붕 위에다가 예. 모든 입주 기업이 공장 위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이제 물건을 제조하고 예. 지붕에서는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예. 이제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신규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예. 모든 입주 기업이 태양광 발전하는 방식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이제 최초가 될 거고요. 이게 산업단지형 햇살 공장이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산업단지 햇살 공장인데요. 예. 아마 내후년 정도 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라고 아마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올 걸로. 선부동 임대주택은 무슨 얘기예요? 선부동 임대주택도 이제 저희가 공공 임대주택을 예. 청년이나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예. 대략 한 300세대 정도를 지금 공급하기 위해서 착공을 했는데요. 예. 이것도 그냥 성냥갑처럼 그냥 값만 저렴하게 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시책 또 우리의 에너지 정책 트렌드가 마찬가지로 가능하면은 지열이나 그쵸. 태양광 이런 거 친환경이죠. 친환경 에너지를 예.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아파트에도 기존에는 없던 설계 변경을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에너지 예. 등급을 높여서 설계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다 바꿔가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바꿔가고 계신 건데 네. 그렇다면은 뭐 가장 지금 현재 혈안을 올리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네. 소개를 들어볼까요? 이건 아마 굉장히 저희 이제 공사나 안산시 예. 입장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 굉장히 안산 도시발전 차원에서 예.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 사업에 저희 안산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그쵸. 이제 장상지구하고 신길 2지구라고 하는 곳에 예. 그 약 2만 세대의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해서 공급을 하는데요. 예. 저희 안산도시공사가 LH하고 공동으로 사업 시행자가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참여 지분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네. 이게 확정이 되면은 이제 사업비 조달을 해서 여기 양질의 뭐 서민이랄지 또는 예. 뭐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주택들 또 임대주택까지 포함해서 그 외에 각종 이제 기업 지원 시설이나 편의시설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미니 신도시급 이제 그렇죠. 도시를 구축해서 공급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한테는 가장 앞으로 지금 당면 핵심 현안이고 사업이다. 핵심 사업입니다. 예,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지금 계속해서 네. 추진을 하고 계신 거고요. 이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축구장 야외 시험을 네. 수도 없이 질문 받으셨을 것 같고 저도 이거부터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주목을 한 게 아니라 18개 국가에서 일제히 또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 어디서 나온지 궁금하고 네. 당일 시험장 분위기를 사실 취재했던 설계자한테 얘기는 듣긴 했는데 좀 이제 선생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네. 어땠습니까? 그 시험이 치러졌던 날이 아마 예. 4월 4일인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시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부분이 이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시험을 상반기에 예정돼 있던 채용 시험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하는 예.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집중적으로 실천돼야 되는 기간이라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때는 두 가지 숙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코로나19를 종식시켜야 되고, 그쵸. 두 번째는 근데 이걸 너무 강화시키다 보면은 경제가 위축돼서 경제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청년 취업 문제. 그래서 고용 절벽 문제가 설상가상으로 계속 이중고를 우리가 떠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최소한 공공기관에서는 눈치 보면서 그냥 이렇게 넘길 게 아니고 뭔가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래서 특히 이제 실직자, 구직자 심정으로 돌아가 보자. 역지사지해 보면은 그것은 조금 야외에서 시험을 치더라도 조금 춥고 불편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치고 싶죠. 예, 구직자 네. 입장에서 굉장히 절실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그 와스타디움이라고 하는 그 천연 잔디가 깔려 있는 예. 축구장에서 약 5m 이상씩 거리를 두고 야외에서 한번 시험을 치러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날의 날씨랄지 또 이것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 또 여러 사회 전반의 여론도 의식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먼저 공공에서 먼저 그런 취업의 물꼬를 과감하게 터주자. 그럼 이것이 모범이 되면 성공을 하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쵸. 왜냐하면 상황은 똑같거든요. 다른 그렇죠. 나라도.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다행히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고요. 또 그 덕분에 이제 뭐 세계적으로 뉴스도 되고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따라하고 우리 국내에서도 아마 그 중앙재해대책본부인가요? 방역관리본부 거기에서 이제 공공기관 취업 매뉴얼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배포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온용이 됐죠. 그래서 예. 이 혁신 사례가 좀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범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진짜 준비를 1년, 2년 동안 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시험 볼 기회조차 없다면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고요. 그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역지사지로 또 이제 방안을 착안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초 타이틀이 좀 많아요. 82년생 김지영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마 이제 영화를 통해서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그렇죠. 소설이나 영화나. 예. 소설 영화를 많이 이제 접해 보셨을 텐데요. 제가 사실 이제 아내가 있고 딸이 셋이 있는데 아내가 그 소설을 읽고 저한테 그 꼭 읽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읽어봤는데 자식 가진 부모로서 특히 딸 가진 부모로서 아빠로서 가슴에 굉장히 울림이 있더라고요. 반성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 공사에 좀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 여직원들로 구성된 여성위원회에 제안을 했죠. 예. 내가 이 소설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걸 프로젝트화해서 우리 여직원들이 뭐 부당하게 차별받는 게 있다랄지 또는 좀 선진적으로 여성의 어떤 지위 향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리천정을 없애는 우리한테 있는 유리천정을 깨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발굴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설문조사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예. 현재 저희가 아마 지방 공기업 최초로 이제 이 사업들을 시작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특히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이제 엄마들 같은 거의 경우에는 그만둬요. 학교를 자주 데려가야 들락달락 되니까. 해야 되잖아요. 뭐 가서 좀 일도 봐줘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직장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두 시간이면 되는데 하루를 써야 돼요. 맞아요. 하루 연차를 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러면은 이 연차를 하루 쓰지 않고 시간 단위로도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예. 말하자면은. 그리고 또 육아휴직이나 뭐 출산 휴가에 들어갈 때 본인이 쓰지 못한 휴가는 나중에 복귀하면 그것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다시 소진되고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그것도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최소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들어가는 여직원들의 남은 연차 휴가는 이걸 저금해 놨다가 돌아오면 복귀했을 때 다시 그것은 살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랄지 이런 이제 한 서너 가지 이상의 이제 이런 제도들을 사교 개정을 통해서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진짜 이게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한두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하루를 쓰다 보면은 1년 연차 없고 못 가게 되면 발만 동동 구르는데 제도가 참 좋은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남은 임기가 있으시고요. 또 어떤 경영 철학이나 방향성이 있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공기업 CEO가 이제 일반적으로 3년 임기거든요. 저한테는 이제 1년이라는 또 임기가 남아 있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개발 사업의 비중을 늘리는 일도 계속해 나가야 되지만은 특히 이제 안산이 가지고 있는 이 도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도시 마케팅 같은 건데요. 이것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유일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종의 고유 업무 또는 이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 찾아오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도시 마케팅 사업들을 좀 의욕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보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초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많은 안산도시공사입니다.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실상 전 노선 운휴에 들어갔던 항공업계가 1분기 최악의 성적표를 거머쥐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부산은 오늘 오후 잇따라 1분기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올해 1분기 영업 손실은 566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당초 2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예상했는데 영업비용 축소로 적자폭이 최소화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올해 1분기 영업 손실이 2,082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영업 적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도 장 마감 뒤 줄줄이 마이너스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주 제주항공이 657억 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진에어와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도 200억 원에서 400억 원대 영업 손실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한국산 비대와 홍삼이 뜻밖의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전체 수출은 부진했는데 미국에선 화장지 품귀 현상으로 한국산 비대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약 20% 증가했습니다. 또 중국에선 홍삼 제품이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홍삼 추출물의 중국 수출은 같은 기간보다 약 230%나 급증했습니다. 문병기 무역협회 수석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양식과 생활 방식이 변하며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적 어려움에 사람들이 보험을 깨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보험사들도 먹구름을 걷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그 결과 주요 보험사의 1분기 실적이 개선됐는데 2분기 상황은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주요 보험사의 1분기 실적이 전년보다 나아졌습니다. 메리츠화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076억 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3.6% 증가했습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보험 계약자로부터 받아들인 보험료인 원수보험료가 지속 성장했고 비용 효율화를 통해 순이익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해상도 순이익이 16% 증가한 85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도 3조 4천억 원을 넘기며 전년보다 7.2% 개선됐습니다. 하나손해보험도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순이익이 전년보다 236% 증가하면서 339억 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생명보험사도 실적 개선세가 뚜렷합니다. 동양생명은 전년보다 61.6% 증가한 순이익 636억 원을 냈고 하나생명도 839억 원을 기록해 261% 상승했습니다. 위기에 맞서 비용을 줄이고 디지털 전략을 강화한 보험사들. 2분기에도 이 같은 실적 행진을 이어갈진 미지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지난 3월 본격화했고 최근 다시 확진자가 늘면서 보험 설계사들의 대면 영업이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관광업계의 숨통이 트일지 기대됩니다. 특히 그간 휴장에 들어갔던 호텔들이 시설을 재개장하는 등 고객 맞이에 나섰는데요. 호텔들은 철저한 방역과 위생 관리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지난 6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완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며 호텔 업계가 휴장에 들어갔던 시설을 재개장하는 등 고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호텔들은 철저한 방역과 위생에 집중해 안전한 고객 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은 객실은 물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용 부대 시설까지 철저한 방역을 시행 중입니다. 호텔 객실에서는 개별 정비 도구를 사용해 손잡이와 세면대, 컵, 전화기 등을 별도로 위생 처리합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키즈존에서는 매일 위생 정비를 실시하고 장난감과 교구 등을 개별 도구로 별도 소독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부대 시설 또한 철저한 공간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락커,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등 레저 전 업장에 매일 2회 방역을 실시하고 호텔 수영장은 매일 수질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재개장에 들어간 시메레와 원더박스는 개장에 앞서 전 공간 전면 방역을 거쳤으며 원더박스의 경우 사전 예약제로 이용 인원을 관리해 자녀 동반 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파라다이스 시티는 체계적인 전문 방역을 통해 고객분들이 안심하시고 방문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생활 방역 지침하에서도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와 예방 수칙을 통해 고객분들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롯데호텔은 매일 영업장을 포함한 고객 동선과 직원 동선까지 방역 작업을 실시 중으로 객실의 경우 반복 소독 후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전 방역 검진 제도인 클린종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쉐라톤 서울 디큐브 시티 호텔은 전문 업체의 자문을 통한 사전 방역 서비스 시스템, 청정조 시스템을 운영해 공공장소를 2시간 간격으로 소독하고 호텔 시설을 비대면으로 배치하는 등 위생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오늘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화를 통해 이전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카드사는 오늘부터 전화 상담센터와 자동 응답 시스템을 통해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자동 응답 시스템을 통한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고 전화 상담은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만 각 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치는 모바일과 인터넷 등 온라인 사용이 익숙치 않은 노령층 등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재생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섰습니다. 전국의 도시재생 인력 양성 거점대학을 지정해 올해부터 5년 동안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겁니다. 도시재생 관련 정책과 제도 변화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을 통해 핵심 인력을 양성하려는 목적인데요. 거점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에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린 커리큘럼으로 지역 고급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LH는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도시재생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 6곳의 대학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시재생 인력 양성 거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경북대, 경성대, 고려대, 광주대, 인하대, 충북대 등입니다. LH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LH와 같은 공공 디벨로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앞으로 재생 사업의 성과를 내는데 초점을 맞추자. 이 점에 대해서 국토부와 또 LH 그리고 지자체가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거점 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들은 올해부터 5년간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장학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이를 통해 각 대학은 도시재생 이론과 사업 실무를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거점 대학의 학생들은 도시, 건축, 금융 등 자신의 전공 과목을 수강하면서 도시재생 관련 필수 과목을 이수하면 도시재생 전공 학위를 받게 됩니다. 도시재생 석박사 과정은 오는 2학기부터 시작됩니다. 각 대학들은 지역색을 살린 커리큘럼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하고 지역의 사업 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LH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주관기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LH와 6개 대학은 상호 협력을 위해 사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각 대학들은 거점 대학 지정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낙후된 곳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것뿐 아니라 지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